네, 이번엔 신라시대의 왕관 이야기입니다. 이 신라시대의 왕관 하면은 우리의 아주 자랑스러운 문화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안타깝게도 즐거운 뉴스는 아닙니다. 굉장히 열받는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신라시대의 금관 또 어떻게 생겼었는지, 그리고 일제시대가 이 신라시대 금관에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건지 이 이야기 저희가 잠시 후에 아주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황순욱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시죠. 자, 황순욱 차장. 네. 자, 윤정혜 기자가 이렇게밖에 소개를 못합니까? 무엄하도다. 예, 저희가 신라시대 때 왕관 쓰고요. 직접 신라시대 때 복장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 황순욱 차장은 조선시대 옷인데. 네. 예. 영의정의 옷이죠. 문관 영의정의 옷입니다. 예. 자, 근데 뭐가 문제가 돼서 기생머리에 신라 금관 씌운 일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지 네. 설명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신라시대의 금관 하면은 다들 생각 나실 겁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금관. 이게 유일하게 완벽한 모습을 갖춘 신라시대의 금관인데 예. 이 금관을 훼손시키고 또 기생에게 씌웠다. 이거는 문화재 유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일본인 역사학자가 실제로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아, 그리고 그래요? 이 과정에서 금관이 심하게 훼손이 된 부분도 동아일보가 취재로 최초로 확인을 한 부분을 이번에 기사로 공개를 했습니다. 예. 자, 듣기만 해도 좀 화가 나는 그런 소식인데, 이 네. 금관, 이거 뭐 상당히 가격도 많이 비싸고, 우리나라에 아주 오랫동안 그럼요. 지켜온 그 소중한 문화재잖아요.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예. 드리면요. 보물 339호로 지정된 보물이고요. 그리고 또 서봉청이라는 신라시대 이제 무덤에서 예. 발굴됐을 때도 그 양대라고 하는 머리에 쓸 수 있게 돼 있는 양대라는 부분과 봉황 무늬가 모두 완벽하게 보존이 돼 있어서 네. 유일하게 신라 왕관 가운데 유일하게 원본을 그대로 보존한 왕관으로 굉장히 문화재적인 가치가 높은 왕관입니다. 예. 자, 근데 이걸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기생이 쓰게 되는 그 과정까지 갔는지 좀 설명을 또 해주셔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 표를 먼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왕관이 26년도에 이제 출토가 됐는데, 예. 그러면 출토됐을 때는 문제가 없었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도 수년 동안 문제는 없었는데, 예. 갑자기 훼손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을 살펴봤더니 1934년에서 39년 사이에 예. 요 5년 사이에 훼손이 된 게 분명하다라는 것까지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1935년도에요. 예. 평양박물관 특별전을 하기 위해서 딱 한 번 외부로 유출된 적이 아, 있었습니다. 요때. 이때 예. 빼고는 단 한 번도 박물관에서 나간 적이 없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언제냐? 이 박물관의 박물관장으로 온 사람이요.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예. 최초의 이 금관 출토를 주도했던 일본 고고사학자인데 이름이 고이즈미 아키오라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가져가서 전시를 하면서 본인이 친하게 지내는 기생에게요. 예. 이 왕관을 씌운 사진을 찍어서 공개를 했습니다. 아, 이 사진이군요. 사진이에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지내는 기생에게 이 신라시대의 왕관을 씌워서 사진을 찍었던 사실이 9개월 뒤에 부산일보 보도를 통해서 당시에 공개가 되면서 문화재 유린이라는 굉장히 비난을 당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때 씌우면서 억지로 잘 씌워지지 않는 걸 억지로 완력을 이용해서 씌우면서 훼손된 게 아니냐라고 강력하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예. 상황인 겁니다. 머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장식도 있을 수 있는데 네. 그 위에다 씌우다 보니까 네. 이게 금관이 훼손이 됐다 이건데 네. 금관이 어느 정도로 훼손이 된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훼손된 부분을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게 원본 부분입니다. 이제 원본 부분에 보면요. 이게 고친 부분이고요. 네. 원본 부분이 여기입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이음새가요. 네. 금못으로 되어 있습니다. 못으로 박아서, 네. 금으로 된 못으로 박아서 되어 있고 이 양대라는 부분이 그 머리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거든요. 예. 그런데 이 두 부분이 양대가 없어집니다. 양대 부분이 없어졌죠? 예. 양대 부분이 없어지고 금못 자리가 사라지면서 금실로 된 부분을 땡겨서 묶은 자국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큰 부분이요. 고곡이라고 해서 옥으로 된 보물 있죠? 예, 예. 이게 6개가 달려 있었는데 그중 4개가 사라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옥이 떨어지고 끊어지고 그걸 다시 메꾸고 이런 과정이 분명히 있었지 않나. 예. 이런 상황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상태는 어쨌든 복구가 좀 돼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은 복구를 해 놓은 상태라고는 하지만 예. 이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복구를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인 거죠.
자, 조수진 차장. 네. 자, 이 얘기를 좀 들으셨죠? 네. 예, 어떻습니까? 일단 왜 일제 강점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상처를 많이 주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이런 분이 고고학자라는 평가를 들을 수가 있나. 이건 고고학자의 자세가 전혀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겠네요. 이런 중요한 유품을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활용했다는 것, 참 놀라운 얘기가 아닐 수 없는데, 자, 지금 다른 미술품 얘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네. 세계 최고가의 또 그림이 하나 팔렸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떤 그림인지, 누구의 그림인지 궁금합니다. 네. 후기 인상파 화가 고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예. 고갱이 그린 그림인데요. 바로 이 그림인가요? 보시면 이 그림입니다. 예. 이 그림 얼마에 팔렸을 것 같습니까? 대략요. 세계 최고가. 세계 최고가. 네. 짐작 무려 못하겠습니다. 3,272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 3,272억 원에 팔렸습니다. 팔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그림을 저는 산 사람이 누굴까 굉장히 궁금한데 예. 실제로 지금 낙찰을 받아서 팔려 나갔습니다. 이 그림을 산 사람 누구냐면요. 루돌프 슈테린이라는 사람인데요. 예. 이 사람이 3억 달러죠. 3억 달러에 사갔는데 이 사실 최고 기록을 세우기 전에 그림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 네. 폴 세잔느의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이 약 2천억 원에 팔린 카드놀이를 하는 사람들이란 그림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불과 무려 1,000억 원 이상 되는 가치. 근데 이 그림이 그렇게까지 좋은 건지 전 미술의 문외한이라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누구한테 팔려나간 건지는 뭐 정확히 나오진 네, 지금 않겠죠. 알아봤습니다. 알아보셨어요? 예. 이 사람이 원래 경매가 되면 정확하게 인적사항을 다 밝히지는 않거든요. 네. 중동 산유국 카타르의 왕족 중에 한 사람이다. 뭐 요렇게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산유국에 굉장히 돈 많은 부호의 집안 사람이다. 예. 이 정도까지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술품 관련 소식들 저희가 두 가지를 묶어봤는데 이번 소식은 또 여기까지 정리를 해야겠습니다.